안녕하세요.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국제오늘인 노후법인의 건설업 총괄 팀장인 이무영입니다. 여러분들 항상 전화 많이 시달리시죠? 여기저기서 전화가 굉장히 많이 와요.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4대 의무교육이라고 교육 안 받으면 큰일 납니다 라면서 교육을 종용하는 전화를 굉장히 많이 받으실 거예요. 제 거래처들한테는 항상 말씀드리거든요. 거기서 교육 받으실 필요 없다. 굳이 돈 내면서까지 하실 필요 없다. 혹은 그거를 수료하는 건 아무 의미 없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오늘 여러분들께 신종 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통화 녹음한 내용이 있습니다. 잠깐 듣고 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네, 전화 주셔서 연락드렸습니다. 어디실까요? 그 전화 받은 데는 어디죠? 전화를 주신 곳을 먼저 얘기를 해주셔야 저희가 말씀드리죠. 핸드폰으로 전화 주셨는데 저희가 어떻게 할까요, 선생님? 아니, 뭐, 노동부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지금 전화를 주신 거세요? 건설회사인데요. 건설회사, 저희가 건설회사가 한두 개가 아니어서요. 죄송한데 사업장 명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 담당자가 전화를 드리거나 제가 안내를 드릴 겁니다. 예, 저희, CNC라고 해요. CNC요. 잠시만요. 근데 여기가 노동부가 맞아요? 제가 아까 대표님하고 전화 드렸는데 지금 전화 주신 분이 누구신가요? 예, 직원인데, 우리 여자 사모님이, 대표님이 화내서 끊었다고요. 예. 대표님이 과태료 고지서 납부해달라고 해서 제가 그쪽으로 납부 고지서 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 아까 여기 전화 주신 데가 노동부가 맞나요? 네, 고용노동시장 산업자해관리부 임과장입니다. 제가 잠깐 통화 중에 전화를 받아서 내가 좀 늦었습니다. 근데 고용노동부로 전화했는데 왜 안내 멘트도 안 나오고, 일반 직통번호니까요, 선생님. 직통번호는 저희가 당연히 없고요. 대표번호로 전화해야지 고용노동부 콜센터 안내 멘트가 나오시죠. 제가 사실 노무사인데요. 네. 이게 직통번호로 아무리 해도 관계기관에서는 안내 멘트가 안 나오지 않던데. 선생님, 직통번호로 전화 주시면 안내 멘트가 저희가 따로 없습니다. 고용노동부의 과장님이시라고요? 확인해보시고 전화 주세요. 아니요, 네. 저기 확인하려고. 자, 여러분들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요. 건설회사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순수 내근직만 모여있는 사무실이 있고요. 그리고 현장이 있겠죠. 보통의 건설업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서 보건안전교육을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단 여기서 문제는 순수 내근직으로 이루어진 사무직이죠. 이 방금 통화에 나온 그 노동부를 사칭한 이 사기꾼이 우리 건설업체 담당자한테 내근직도 무조건 들어야 된다. 안 그러면 과태료 처분이나 벌금 처분이 있다. 형사처벌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겁을 준 상황입니다. 사기꾼이 주장하는 바는 첫 번째, 2021년 2월 달에 노동부에서 이미 공문을 여러 차례 우리 건설업체에 보냈다. 그런데 우리 건설업체가 그 공문 내용에 대해 답변이나 대꾸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전화를 내가 직접 드리게 됐다. 통화 내용에는 없지만 이 사기꾼이 벌금이나 과태료가 어마어마하게 나오니까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으시면 자기한테 따로 전화를 해라 라고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우리 건설업 담당자는 무서워서 저한테 전화를 한 거죠. 근데 저는 듣자마자 사기꾼 냄새가 났죠. 그래서 우리 건설업 담당자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확실히 노동부 담당자가 맞나요? 라고 했죠. 왜? 저는 여태까지 10수년을 건설업을 관리해 오면서 산업안전보건 교육을 안 받았다고 노동부에서 직접 전화하는 사례를 단 한 차례도 경험해 보지 못했거든요. 그런 사례가 있다라고 한다면 업체에서 굉장히 큰 사고가, 뉴스에 날 법한 큰 사고, 이런 게 있지 않는 이상 교육을 받았니 안 받았니까지 건들진 않거든요. 그래서 사기꾼일 가능성이 높은데요 라고 했더니 우리 건설업 담당자께서는 아니요, 사기꾼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자기 직함하고 자기 부서하고 자기 이름을 다 얘기해 줬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전화번호를 받아서 이 담당자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가요? 맨 처음에는 굉장히 고자세로 자기가 맞다라고 하는데 제가 정확히 어디 부서냐고 몇 번씩 물어봤는데 누구냐고 저한테 외려 반문을 하죠.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노동부나 관련 부처에 전화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 신호 연결음이 어떻습니까? 그렇죠. 노래가 나오면서 노동부입니다. 근로복지공단입니다. 국민연금입니다. 라고 하는 안내 멘트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분은 어땠냐면 그냥 신호 연결음이 가고 전화를 받았을 때
일반 전화를 외부 핸드폰으로 돌려놓은 듯한 통화음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거의 확신을 했죠. 제가 관련 노동부에도 이 내용을 가지고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사기를 당해서 돈을 많이 뜯기셨더라고요. 그래서 노동부에서도 이 내용을 알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형사고소까지 이루어진 수배까지 내려놓은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업체 담당자한테 얘기를 하고 우리 사장님한테 전화를 해서 사기꾼이니까 상대하지 마세요라고 했더니 그런 식으로 해서 마무리는 잘 됐는데 수배가 내려진 상태에서 우리 거래처를 대상으로 다시 사기를 치려다가 제가 있었기 때문에 사기가 제대로 통하지 않은 그런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나중에 어떤 전화를 받든가 대표님께서 관련 법령을 찾아와라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위에 보이시죠? 산업안전보건법을 법제처에서 찾으셔서 여기 보시면 3장 안전보건교육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어떠어떠하게 교육을 받아야 된다.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부터 해가지고 내용이 쭉 나와 있습니다. 자, 근데 이거는 이제 교육을 어떻게 받아야 된다, 누가 받아야 된다 이런 내용이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인데요. 시행령 맨 밑에 보면 여러분들이 세부규칙 같은 것들을 정해놓는 별표라는 게 있어요. 이 별표 1에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사업 또는 사업장 및 적용 제외 법 규정이라고 돼 있죠. 이걸 한번 볼게요. 나머지 거는 여러분들이 신경 쓰실 거 없고요. 5번에 보시면 항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가 다에 뭐라고 적혀 있나요?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혹은 사업장이 분리된 경우로서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우리는 사업장이 분리됐죠. 현장과 우리 건설업 본사는 분리됐죠. 이럴 때는 이쪽에 산업안전보건법 2장, 3장, 5장의 2절을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3장 전체에 대한 내용이 산업안전보건교육을 받아야 된다, 어떻게 받아라 라고 하는 내용인데 그 부분이 몽땅 다 적용이 제외된다 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건설업이 아닌 일반 사업장 분들도 전화 많이 받으실 텐데요. 내근직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사무직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사업장은 이 법령 별표에 따라서 산업안전보건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유익한 시간 되셨길 바라겠고요. 여러분들 조금 더 궁금한 내용들은 제가 운영하는 카페나 다른 영상 보기를 클릭하셔서 관련된 세부 내용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